텍소노미라고 하면 혹시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알던 그 텍소노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보고 지식을 훨씬 더 강력하게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의 텍소노미는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대부분 뭔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계층 구조,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폴더 정리 시스템 같은 거, 뭐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나무 구조로 표현한 거고요. 오른쪽은 경영학에서 정말 유명한 그 BCG 매트릭스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두 개가 사실은 둘 다 분류체계, 그러니까 텍소노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깊은 통찰력을 주는 텍소노미가 뭘까요? 놀랍게도 바로 저 오른쪽에 있는 단순한 사분면, 바로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그냥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를 보여주거든요. 아니, 왜 그럴까요? 대체 왜 저 네모난 표가 더 강력하다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도대체 텍소노미가 조직에서 진짜로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그냥 파일 정리하는 거?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그 진짜 역할이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잘 만든 텍소노미는요, 딱 세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관련 있는 것들을 잘 묶어주는 분류체계로서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같은 단어를 같은 의미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공유된 언어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전체 지식의 그림을 한눈에 딱 보여주는 지식 지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식 지도라는 개념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인용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쿠드웨이라는 단어, 이게 프랑스어로 한번 쓱 훑어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정말 잘 만든 텍소노미는 사용자가 그냥 한번 쓱 보기만 해도 아하, 이 분야 전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전체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텍소노미는 그냥 파일 캐비닛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텍소노미는요, 우리 조직 전체를 위한 일종의 인공 기억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필요할 때 정보나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조직이 가진 모든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진 첫 번째 큰 오해를 한번 깨부숴 볼 시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텍소노미는 무조건 나뭇가지처럼 생긴 계층 구조여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입니다. 사실 가장 단순한 텍소노미는 그냥 목록, 리스트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게 바로 그 트리 구조고요. 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주는 형태는 의외로 바로 매트릭스, 즉 행렬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추기율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매트릭스 텍소노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율표는 그냥 이미 발견된 원소들을 정리만 한 게 아니거든요. 이 표에 있는 저 빈칸들을 통해서 아직 발견조차 되지 않은 새로운 원소의 존재를 예측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한 정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텍소노미의 진짜 힘입니다. 그럼 아까 봤던 BCG 매트릭스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 엄청 간단해 보이는 2 곱하기 2 격자가 뭘 하냐면요. 우리 회사의 모든 제품들을 시장 성장률이랑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는 딱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제품에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할지, 또 어떤 제품은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할지, 이런 전략적인 결정을 아주 명확하게 내릴 수 있게 도와주죠. 다시 말해서 저 간단한 표 하나가 우리를 훨씬 더 빠르고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오해를 한번 다뤄볼까요? 바로 모든 정보는 딱 하나의 완벽한 제자리에 정리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이거 정말 고전적인 문제죠. 도서관에 갔는데 경제학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 어디에 꽂아야 할까요? 역사 코너? 아니면 경제학 코너? 정말 애매하죠. 현실 세계의 정보라는 게 다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하나의 상자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의 해결책이 패시 분류라는 겁니다. 패시 분류는 뭐냐면요. 하나의 항목을 넌 역사야 하고 한 군데에 가둬두는 대신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특징, 이걸 패시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시들을 붙여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제는 역사인 난서, 경제학이고 문서 유형은 책이고 작성일은 2023년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꼬리표를 그냥 다 붙여주는 거죠. 기존의 계층 구조랑 이 패시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계층 구조는요, 말하자면 도서관 사서가 미리 모든 길을 다 정해놓는 사전 조정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에겐 딱 하나의 정답 자리만 강요하죠. 하지만 패시는 정반대입니다. 정보를 찾는 사용자가 직접 길을 조합해서 만드는 사후 조정 방식이죠. 그래서 어떤 길로 가든 결국 같은 정보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사람마다 다른 모든 관점을 전부 다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 회사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고 보고서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엔지니어는 이 보고서를 찾기 위해 장비 고장이라는 꼬리표, 즉 패시스로 검색을 해요. 한편 법무팀에서는 규제 위반이라는 패시스로 똑같은 정보를 찾으려 하겠죠. 그리고 고객 서비스 팀은 고객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거고요. 자, 여기서 진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세 팀은 전부 다른 문으로 들어왔는데 결국엔 정확히 똑같은 바로 그 보고서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텍소노미를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결과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살아 숨쉬고 진화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완벽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텍소노미를 한 방에 짠! 하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럼 지식을 담는 그릇인 이 지식체계도 당연히 그에 맞춰서 계속 적응하고 발전해야죠. 진짜 중요한 건 텍소노미라는 완성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지식을 돌보고 가꾸는 텍소노미 작업이라는 그 활동 자체에 있습니다. 미래의 지식 생태계는요, 이 세 가지가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일 겁니다. 먼저 중심에서 딱 관리하는 텍소노미가 튼튼한 뼈대 역할을 해줘요.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 위에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붙이는 태그, 이걸 폭소노미라고 하는데 이게 살아있는 최신 정보들을 더해주면서 유연함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가 개념들의 관계까지 이해하게 만드는 온톨로지가 더해주면 훨씬 정교하고 자동화된 분석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이 셋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지식의 힘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주는 환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요, 매일매일 지식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말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직이 그리고 있는 그 지식 지도는 구성원들을 더 깊은 통찰력으로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그저 모두를 혼란스러운 미로 속에서 길 잃게 만들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